최근 미국의 한 과학 전문지에서 사람이 대면할 때 응시하는 부위에 대한 테스트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동양인은 대부분 코를 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코는 첫인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강남 삼성 성형외과 박영진 원장님 모시고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 코 성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상담하다 보면 연예인 누구처럼 고쳐주세요 이런 주문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네. 우리가 핸드폰 같은데 네. 특정한 연예인의 그 사진을 담아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네. 최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보시기에 가장 예쁜 코를 가진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뭐 연예인들 예쁜 코 가지신 분들 많죠. 네. 금방 생각나시는 분으로는 뭐 고현정 씨, 네. 그리고 신세대 스타로서는 김태희 씨나 송혜교 씨 이런 분들이 뭐 가장 이상적인 예쁜 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코는 코의 비율 자체가 이렇게 너무 짧거나 길지 않으면서 쭉 곧은 듯한 느낌, 그리고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네. 굴곡진 게 거의 없으면서 콧구멍이 과도하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쭉 뻗은 느낌이 있으면서 코끝에 와서는 살짝 들린 듯한 느낌. 네. 김태희 씨나 송혜교 씨 가장 대표적인 코 미인이라고 할 수 있고, 네. 특히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도 그 외국인들한테도 인기가 높아서 저렇게 코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연예인을 모델로 해서 이 코 성형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 자기 얼굴에 맞는 코 성형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뭐 특정 연예인을 이렇게 닮게 해달라 해서 네. 무리하게 그렇게 수술하다 보면 네. 자기 얼굴과 조화가 되지 않는, 균형이 무너지는 이런 코 성형은 네.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공적인 코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까요?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자기 얼굴에 네. 조화로운 코의 모양을 갖는 게 가장 성공적인 조건이 되겠고요. 네. 또 적절한 수술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코가 예를 들어 이렇게 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게 무리하게 그냥 뭐 보형물을 넣어서 코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혀 조화가 되지 않고 성형한 티가 이렇게 많이 나겠죠. 네. 예, 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그 점은 네. 성형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네. 성형 수술 전후의 주의점. 네. 예를 들어 뭐 술, 담배를 아주 가까이 한다든지, 네. 코 수술하고 나서 뭐 우리 쉽게 그냥 이렇게 코를 많이 판다든지 이렇게 네. 되면 염증이나 감염하고 아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점을 주의하시면 성공적인 코 성형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코 성형이 증가하면서 수술 방법도 또 정교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보형물의 종류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보형물이 네.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실리콘이라는 물질 아시죠? 네.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써왔습니다. 네. 그런 인공 보형물이 있는 반면에 또 자가 네. 조직, 자기의 조직에서 네. 채취해서 코 성형 수술하는 데 쓰는 이런 대개 전체적으로 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는데, 네. 인공 보형물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대표적인 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리콘이 있고, 그 네. 이후에 피부가 얇은 분한테 적절하게 이용하는 그 고아텍스라는 이런 물질도 있고, 최근에는 실리콘과 고아텍스의 장점을 활용해서 실리텍스라는 물질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더 언급하자면, 네.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제 코를 높여달라 했을 네.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코를 잡고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코끝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특수한 물질로 되어 있는 뭐 미스코 성형이라 이런 물질도 이제 인공 보형물, 인공 물질로 소개가 되어 있고, 네.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그 자가 조직 코 성형술에 우리 자가 조직은 네. 대개 이제 귀연골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좀 적극적으로는 가슴 연골, 그리고 자가 진피나 근육의 막, 뭐 이런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이런 네. 물질들을 보형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인공 재료를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가 조직을 쓰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콧대가 너무 낮다. 네. 이런 경우에 뭐 일부분은 이 콧대를 이렇게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콧대 부분은 이제 인공 보형물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하지만 대개
부작용이 생기는 부위가 이렇게 코끝입니다. 아. 이 코끝에는 네. 특히 이제 우리 코끝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익상연골이라는 이래 코끝을 구성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 네. 연골을 잘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귀연골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슴 연골을 활용해서 코끝을 이렇게 수술하게 되죠. 네. 이 코성형 코끝 모양이 결정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가 조직을 이용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수술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당연히 자연스럽죠. 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이런 프레임을 네. 우리 익상연골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잘 적절히 높여주고 당겨주면 우리가 낮은 코는 좀 높게, 짧은 코는 길게, 또 긴 코는 이렇게 살짝 들리게끔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가 조직 성형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 조직으로 코 성형을 받기로 결심한 분 취재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 매부리 코고 코가 많이 휘어서 안 그래도 좀 비염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코 다쳤을 때 수술 권유도 했었었는데 겁이 나서 못했었는데 그냥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얼굴로 또 이제 평소에 있었던 컴플렉스 일단 없어지고 이뻐진 얼굴로 더 자신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분은 매부리 코에 저렇게 코가 살짝 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상담한 이후에 이제 코를 똑바로 하고 높이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대개 우리가 코 수술은 수면 마취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네. 통증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콧구멍 안으로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높여줄지를 미리 저렇게 디자인을 해서 코를 높여주고요. 코를 높인 다음에는 지금 콧구멍으로 접근하는 사진이고 네. 지금 코를 높여준 다음에는 저렇게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을 하고요. 지금 이 수술 사진을 보면은 네. 전에는 살짝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살짝 처진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수술 이후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 쭉 뻗은 느낌이 들면서 코끝이 살짝 들려 있는 반버선 코의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인공 보형물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가 조직은 네. 부작용이 적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자가 조직을 하다 보니까 네. 특별하게 이물감이 없다 보니까 코 수술을 하지 않은 듯한 네. 그런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코성형 결심한 분들 중에 꼭 이런 분들에게는 자가 조직을 권하고 싶다 하는 환자분들 계신가요? 대개 이제 과거에 네. 이물질 우리가 파라핀이라든지 공업용 실리콘 이렇게 액체로 네. 넣어서 피부에 침윤돼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보형물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보형물을 쓰게 되면은 네. 부작용하고 아주 가까워집니다. 감염염증의 찬스가 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자가 조직을 이용해야 되고요. 네. 또 코가 과도하게 휘어 있다든지 심지어는 선천성 언청이 네. 언청이 이후의 비변형 이런 경우에 네. 무리하게 보형물을 써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자가 조직을 활용한 코 성형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렇다면 자가 조직 코성형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가 조직은 특별하게 단점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자가 조직이라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높인다든지 무리하게 코끝을 당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네. 변형이 온다든지 비대칭이 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형 수술은 부작용이 가장 무섭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재수술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 성형 수술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네. 그 재수술의 비율도 당연히 같이 늘어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네. 재수술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피부 자체가 무리하게 코를 높이다 보니까 예. 피부가 이렇게 괴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빨갛게. 이런 경우는 더 심각하죠. 지금 네. 보형물이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염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코끝이 뭉툭하게 또 코끝이 들려버린 이런 경우가 되고요. 네. 지금 전후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사진에서는 우리가 보형물의
무리한 압력으로 인해서 코끝이 빨갛게 됐죠. 저 부분을 제거를 하고 네. 코끝에 자가 조직, 아마 진피나 또 자기 연고를 활용해서 깨끗하게 재건을 한 이런 경우입니다. 다행히 재수술로 예쁜 코를 되돌리시긴 했는데 이 부작용이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부작용이 생기면 네. 이게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생겼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기본적으로는 부작용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술, 담배를 멀리하고 코에 대한 어떤 위생 상태, 네. 예? 뭐 코 수술을 하고 나서 괜히 코딱지를 뜯는다든지 네.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부작용하고 가까워집니다. 네. 특히 재수술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코의 위생도 주의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전문가의 조언을 잘 따라오신다면은 이런 네. 부작용 생길 수 있는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 미인의 얼굴은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오늘 깨달았고요. 네, 도움 말씀 주신 박영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내일 이 시간 우리 집 주치의에서는요, 만성 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